을 다시 한번 짧게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소지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커터칼 등에 대해서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소지품 검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냥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의 표현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학교에 오면 핸드폰 제출하고 수업 끝나고 핸드폰 받아가고 필요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모범상을 그냥 모범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했고요. 받는 숫자의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 더하여 말발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언어가 바른 친구 모범상 하나 추가하였고 세대공감 모범 해서 우더른과 다른 세대들과도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모범상을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로 내릴 수 있었던 훈계라고 하는 처분을 징계가 아닌 그냥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냥 심하지 않음 스스로 고쳐보기 바람 정도의 의미로 줄 수 있는, 사실 어느 정도는 무죄 혹은 선고유예 같은 집행유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추가하여 훈계가 징계 기준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석중학교 학생안전부장 교사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께 2026학년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생생활 규정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의 안을 제안해 드리고 이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생생활 규정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규제하고 또한 안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그 규정을 바꾸거나 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1차적인 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특히 이제 이번 학생생활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변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적용한 2026학년도 학생생활 규정 개정안을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할 거고, 학생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할 거고, 또한 학생 대표와 학부모님 대표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거쳐서 안을 한번 승인을 받기도 할 거고, 마지막도 아니네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또한 학교장님 결재를 맡은 다음에야 이 학생생활 규정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 그냥 설명을 일방적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지, 납득할 만한 개정인지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해서 의견 주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작년에는 좀 다른 내용들이 많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령,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이거는 상위법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변화했으니까, 상위법이 변화했으니까 이렇게 학생 생활 규정도 맞추어서 바꿨구나 정도로 아마 이해할 만한 내용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소상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변화한 학생생활 규정에 대한 내용들만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란이나 아니면 상위 부분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교 학생생활 규정 모든 내용을 한번 열람해 보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고, 학생생활 규정 학기 초 개정은 지금 이루어지지만 그 외에 학기 중간에도 학부모님들의 의견,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추가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번 심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생생활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컴퓨터 화면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마 띄워놓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왼쪽에 있는 것은 원래 있었던 2025학년도 우리 학교 학생생활 규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변화하는 2026학년도 우리 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 변화하는 내용은 우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하는 내용들이 나온 페이지로만 쭉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이 바로 변화한 내용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나란히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아이고 예, 이쪽 부분입니다.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28조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아마 뉴스 등을 보셨으면 최근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동급생들에게 사실 크고 작은 흉기로 위해를 끼치는 뉴스가 예전보다 너무나 많아져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자녀분들을 학교에 보내시는데 항상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한테 참 많은 물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학생들한테 소지할 수 없는 물품 한 가지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여기 10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의 목록에 커터칼과 가위 등을 저희가 추가를 하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커터칼과 가위는 그냥 단지 학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미술 시간에 미술 활동을 위한 재료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크고 작은 사실 학습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물품들을 소지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물품을 사용하고 싶은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필요해서요.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께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커터칼, 가위 등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저희가 학생생활 규정에 소지 금지 물품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29조인데요. 29조의 소지품 검사 내용이 약간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사실 28조의 소지 또는 금지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연관지어서 학생들의 소지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에서는 중대한 손해와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교육청 지침에서는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 다른 거 아니고요. 학생들이 자기 몸을 꾸미기 위한 물품 이런 건 저희가 절대 소지품 검사를 통해서 적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물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2번 빨간색 부분을 표시하였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저해 물품 소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근데 이게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 단서 조항을 좀 뒤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정기적 물품 소지 점검 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학생의 안전 저해 요소에 국한하여 물품 소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전 저해 물품 소지 점검에 앞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단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그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소상히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또한 설명을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자신을 꾸미기 위한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은 진행하지 않고 단지 가지고 있었을 때 다른 학생한테 혹은 내 스스로한테 혹은 선생님에게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딱 그것만 검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검사를 하기에 앞서서 학생들한테 혹시 먼저 내놓을 친구 있으면 내놓아서 커터칼 같은 거 실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고요. 그럴 때는 내놓아서 선생님한테 주면 그냥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가 이따 학교 집에 갈 때 돌려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어떤 위협감이나 불편함 느끼지 않도록 인권 침해의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서는 규정도에도 넣어놨지만 점검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지품 검사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33조 오른쪽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작년 2025년 11월 11일자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그냥 법률 개정한 날짜만 바꿔놨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변화하는 내용은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다룬 제 39조의 내용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바꾼 내용 중에 굉장히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한 별로 바뀌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 학교 안에 있는 동안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혹은 수업 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게 최근의 사회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작년에 시행은 올해부터 됩니다. 2026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빨간색 부분 오른쪽 부분을 읽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하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번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번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3번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변화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우리 학교는 원래부터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핸드폰 가방에다가 스마트폰 제출하고 학교 끝날 때 돌려받고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된다면 선생님들의 허락을 맡아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원래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느끼기에 변화하는 점은 거의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학교는 그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비슷하게 맞추어 놓은 것뿐이지 학생들이 느끼는 거에 있어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냥 추가된다
약간 문장 정도만 바뀐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하고 설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바로 학생들 포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글에서 포상, 그러니까 학생들 상 받는 것에 대한 변화 내용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범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선 기존에 보면 우리 학교에서는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에 대해서 5월 가정의 달에 한 번, 11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한 번, 그리고 연말에 한 번. 그래서 한 학급에서 3명씩 3명씩 3명씩이니까 총 9명 정도에게 모범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 효행, 봉사라고 하는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이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가 사실은 학생들이 어떻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행, 효행, 봉사라고 하는 이 칸막이를 두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내용을 없애고요. 그러니까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의 상이 아니라 그냥 모범상이라고 하는 뭉뚱그려진 표창으로 3명의 학생들을 각 학급에서 3번, 3번, 3번 이렇게 3명, 3명, 3명 이렇게 해서 9명 표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역시나 학생들에게 있어서 변화하는 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학생은 정말 다른 학생들한테 모범이 될 만하다. 다만 하는 애들, 모범이 될 만한 애들에게 똑같이 5월에 3명, 11월에 3명, 12월에 3명을 결정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될 건데 다만 변화하는 거는 딱 하나, 기존에는 선행, 효행,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각 나누어서 추천을 했던 거고 이제는 그냥 모범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천하는 것으로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건, 두 가지 더 추가되는 건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이 10월 한글날을 왔다 갔다 하는 시기 정도에 한글날 시기에 한글 문화 개선, 우리 언어 문화 개선 캠페인을 하곤 하는데요. 각 학급에서 가장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한 명을 뽑아서 말 발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범상으로 표창하기로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모범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명 더 늘었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세대공감의 날 세대공감 모범표창도 하나 더 늘었습니다. 세대공감 모범은 학부모님들과 아니면 댁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기타 등등 가족들과 우더른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편안하게 소통을 한 학생에게 모범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과 어른들의,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버렸는데요. 근데 학생들과 어른들의 소통이 참 힘든 시대잖아요. 근데 학생들 중에도 그런 어른들과의 소통에 정말 모범적으로 잘 고운 언어를 쓰면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렇게 표창장을 주어서라도 모범 학생으로 충실히 인정하고 치하해 주어야 된다라고 학교에서 생각을 하여서 세대공감 모범, 예전에 효행상과도 약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상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모범 부분 2번, 3번, 4번에 풀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학부모님들께서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15분 정도가 지났네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 가지, 이거는 사실 우리 학교에 큰 변화가 아니지만 큰 변화인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만약에 어떠한 잘못을 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땐 그랬잖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너 잘못했어? 일로 와 이 새끼야.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되었다라고 교육계에서는 판단을 해서 교사 개인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학생들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학생의 잘못을 따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요즘에는 징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이름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어떨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교내봉사를 주기에도 조금 너무나 이 학생의 잘못이 작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교내봉사만
교내봉사 정도면 사실 그렇게 큰 징계는 아니지만 교내봉사를 받아도 반장, 부반장에서 잘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규정에 앞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학생의 잘못이 매우 작다면, 정말 의도한 점이 거의 없는데 아주 실수에 의해서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2025학년도에 그 규정을 개정해서 교내봉사보다도 아주 작은 그냥 선생님의 훈계의 말씀 정도를 듣는 것을 하나 규정해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훈계요, 훈계. 왼쪽에 보면 훈계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겁니다. 봉사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4가지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는 징계의 내용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교내봉사를 받기에는 너무나 작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학생이 너무나 작은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면 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쪽 6번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뭐냐면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학생의 반성이 분명한 경우 징계 대신 훈계의 처분을 결정하여 학생이 스스로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2025학년도하고 실제 학생들한테 적용되면서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에는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가장 작은 처벌을 징계의 이름으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고, 그냥 2026학년도는 징계 없음, 그냥 선생님 말씀만 들어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징계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가깝게 이제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가장 약한 처벌이 아니고 가장 약한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추어서 징계 기준에도 교내봉사 오른쪽에 있었던 훈계의 파트가 쭉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올해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마련한 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바로 소지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커터칼 등에 대해서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소지품 검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내용은 없고요. 그냥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에 맞추어서 저희의 표현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학교에 오면 핸드폰 제출하고 수업 끝나고 핸드폰 받아가고 필요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모범상을 그냥 모범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했고요. 받는 숫자의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 더하여 말발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언어가 바른 친구 모범상 하나 추가하였고, 세대공감 모범 해서 우더른과 다른 세대들과도 소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모범상을 하나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로 내릴 수 있었던 훈계라고 하는 처분을 징계가 아닌 그냥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냥 심하지 않음,
스스로 고쳐보기 바람 정도의 의미로 줄 수 있는, 사실 어느 정도는 무죄 혹은 선고유예 같은 집행유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추가하여 훈계가 징계 기준에서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가정통신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분 정도 됐는데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내용을 요약한 걸 앞쪽에 붙여서 학부모님들끼리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보는데 들이시지 않도록 편집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우리 형석중학교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응원, 격려, 그리고 가끔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질책도 함께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더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